나는 오랜 세월 동안 투자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성과는 자주 거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오래 보유할 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 가격을 먼저 봅니다. 나는 사업을 먼저 봅니다. 주식은 화면에 깜빡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기업을 찾는 일은 결국 훌륭한 사업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업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돈을 넣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나는 복잡함을 존중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함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품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고객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객은 왜 이 제품을 선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경쟁자는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비용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나는 경쟁 우위를 찾습니다. 나는 이것을 경제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성 주위를 둘러싼 깊은 물길처럼 경쟁자를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해자가 깊지 않다면 높은 수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 경쟁 우위는 가격 결정력에서 드러납니다. 원가가 조금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강합니다. 고객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이미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브랜드로 보호받습니다. 어떤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로 보호받습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구조는 매우 강력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도 기존 고객을 빼앗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가집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경쟁자가 같은 가격을 맞추려 하면 손해를 봅니다. 이런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경쟁 우위가 10년 뒤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가? 기술 변화가 이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가? 산업 구조가 갑자기 무너질 위험은 없는가? 훌륭한 기업은 단기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힘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제 숫자를 봅니다. 나는 자본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투하 자본 수익률을 깊이 봅니다. 기업이 투입한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합니다. 이익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이 묶여 있다면 효율이 낮습니다. 반대로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면 그 사업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나는 최소 10년 이상의 재무 기록을 봅니다. 경기 침체기에도 수익을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현금이 흘러들어왔는지 봅니다. 현금 흐름은 중요합니다. 회계 이익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현금 흐름은 사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항상 묻습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 부채도 살펴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평온한 시기에는 문제를 숨깁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훌륭한 기업은 부채 없이도 성장할 수 있거나 적어도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영진을 평가합니다. 정직한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가? 자본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는가? 이익이 남으면 어디에 쓰는지 봅니다.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에 재투자하는가? 아니면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가치를 파괴하는가? 자사주를 비싼 가격에 사는가? 싼 가격에 사는가? 자본 배분은 장기 성과를 좌우합니다.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도 중요합니다. 보상이 단기 주가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장기적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산업 자체를 분석합니다.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인지 봅니다. 항상 가격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고정비가 크고 가격이 민감한 산업은 위험합니다. 반면 전환 비용이 높고 반복 매출이 있는 산업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고객이 쉽게 떠날 수 없다면 기업은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20년 뒤에도 존재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기술 혁신이 사업 모델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아니면 변화에 적응할 유연성이 있는가? 나는 거대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금리나
경기 전망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좋은 사업을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합니다. 가격은 중요합니다. 훌륭한 기업이라도 지나치게 비싸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나는 싸구려 회사를 찾지 않습니다. 나는 훌륭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찾습니다. 시간은 위대한 기업의 편입니다. 평범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드러냅니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업은 복리를 만들어냅니다. 복리는 느리게 시작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는 일은 많은 기업을 거절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평범합니다. 소수만이 특별합니다. 나는 그 소수를 기다립니다. 투자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입니다. 조급함은 적입니다. 인내는 친구입니다. 나는 항상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고려합니다.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아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인간은 군중을 따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는 그 본능을 경계합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사업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기업은 조용히 일합니다. 과장된 광고 없이도 현금을 창출합니다. 시장은 때로 그 가치를 늦게 알아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납니다. 나는 단순함을 사랑합니다. 복잡한 계산보다 명확한 판단을 선호합니다. 이 사업은 강한가? 이 사업은 이해 가능한가? 이 사업은 자본을 잘 활용하는가? 이 사업은 정직하게 운영되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오래 보유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는 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사고의 반복입니다. 여러 학문에서 배운 원칙을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것을 멘탈 모델의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인센티브를 이해하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경쟁 구조를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강한 사업을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인내하십시오. 복리는 당신을 대신해 일할 것입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평생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활동을 좋아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장기 보유를 단순한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이고 성격의 문제이며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은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으면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의 핵심은 복리입니다. 복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수학입니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업은 이익을 다시 투자하고 그 이익이 또 다른 이익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연간 20%의 수익을 5년 동안 얻는 것과 같은 수익을 25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폭발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복리를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리를 방해합니다. 좋은 기업을 몇 년 보유하다가 약간의 이익이 나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빨리 오를 것 같은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손실은 복리의 단절입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은 이연됩니다. 그 자금은 계속 투자되어 추가 수익을 만듭니다. 이 차이는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활동이 지능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활동은 불안의 증거입니다. 우수한 투자자는 침착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사업이 변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매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 우위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소유합니다. 장기 보유가 가능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질이 뛰어나야 합니다. 평범한 기업은
오래 보유할수록 문제가 드러납니다. 경쟁 우위가 약하면 시간이 적이 됩니다. 장기 보유는 훌륭한 기업에서만 작동합니다. 나는 자본 수익률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투하 자본 수익률을 봅니다. 기업이 투입한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합니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특별합니다. 자유현금 흐름도 봅니다. 회계상 이익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금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고 그 현금을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다면 장기 보유에 적합합니다. 부채 구조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차입은 번영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기에는 치명적입니다. 장기 보유를 하려면 기업이 위기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도 핵심입니다. 이익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고수익 사업에 재투자하는가?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는가? 자사주를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는가? 배당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가? 나는 경영진의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봅니다. 보상이 단기 주가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장기적 가치 창출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 전체를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업을 30년 동안 팔지 않을 의향이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나는 주식도 사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는 심리적 안정도 제공합니다. 계속 매매하면 매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이 개입합니다. 확증 편향, 군중 심리, 손실 회피, 과잉 자신감이 반복됩니다. 거래가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집니다. 나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장기 보유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는 워런 버핏과 함께 여러 기업을 수십 년간 보유해왔습니다. 그 기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초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수익이 20년이 지나자 거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장기 보유는 무조건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면 판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경쟁 우위가 무너졌다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주가 변동은 이유가 아닙니다. 분기 실적의 작은 흔들림도 이유가 아닙니다. 나는 거시경제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금리나 경기 전망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업의 구조를 봅니다. 그 구조가 강하다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장기 보유는 집중 투자와 연결됩니다. 확신 있는 기업에 의미 있는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수많은 종목을 조금씩 보유하며 계속 바꾸는 방식은 큰 성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복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초기 몇 년은 지루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속이 붙습니다. 이익이 이익을 낳고 자본이 자본을 낳습니다. 복리 곡선은 처음에는 완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초기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후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소음을 냅니다. 뉴스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새로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나는 그 소음을 줄이려 합니다. 연간 보고서를 읽습니다. 현금 흐름을 분석합니다. 자본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립니다. 장기 보유는 감정 훈련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탐욕 속에서도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라는 구조 덕분에 실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장기 보유는 복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시간을 동맹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훌륭한 기업과 함께 세월을 보내는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기업을 찾았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시간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을 해왔습니다. 위대한 성과는 광범위한 분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나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목을 많이 보유하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위험을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깊이 이해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가? 대부분의 투자자는 10개, 20개, 심지어 그 이상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재무 구조와 경쟁 구도, 자본 배분 전략까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만약 두세 개뿐이라면 나머지는 단순한 분산일 뿐입니다. 나는 집중 투자를 무모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입니다. 충분한 분석과 반복적인 검증을 거친 뒤 내리는 결정입니다. 집중의 출발점은 확률입니다. 나는 항상 기대값을 생각합니다. 성공 확률이 높고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크며 실패했을 때의 손실이 제한적이라면 그 기회는 비중을 높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 확률이 낮거나 보상이 작거나 손실 가능성이 크다면 아무리 유행해도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위험을 변동성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영구적 자본 손실입니다.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위험이 아닙니다. 사업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따라서 집중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질입니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수익률이 경쟁 우위에서 나오는가? 그 경쟁 우위가 쉽게 침식되지 않는가? 나는 투하 자본 수익률을 깊이 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투자했을 때 얼마나 높은 수익을 다시 창출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수익률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그 기업은 특별합니다. 자유현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회계상 이익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금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이 꾸준히 발생하고 그 현금을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다면 집중의 근거가 됩니다. 나는 또한 부채 구조를 봅니다. 과도한 차입은 집중을 어렵게 만듭니다. 위기 상황에서 재무 구조가 흔들리면 집중은 위험이 됩니다. 따라서 재무적 안정성은 필수 조건입니다. 집중 투자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 요구합니다. 자본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는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가? 경영진이 벌어들인 현금을 낮은 수익에 사업에 낭비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장기 성과는 제한됩니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장식품처럼 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을 조금씩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에 굳이 투자할 이유도 없습니다. 집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거절한 뒤 남는 소수의 선택입니다. 집중 투자는 심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이 한 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하락할 때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집중은 성격이 맞는 사람에게만 적합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항상 묻습니다. 이 기업 전체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이 사업을 20년, 30년 보유할 의향이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집중은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장기 복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훌륭한 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면 비중이 클수록 복리 효과도 커집니다. 현실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의 성과는 소수의 기업에서 나옵니다. 평범한 기업 여러 개가 아니라 탁월한 기업 몇 개가 결과를 만듭니다. 나는 평균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탁월함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중은 오만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고려합니다.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일 때만 집중합니다. 집중은 준비된 확신입니다. 정보 없는 베팅이 아닙니다. 충분한 연구와 사고의 결과입니다. 집중은 절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도 기존의 확신을 쉽게 버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 드문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올 때는 의미 있는 금액을 배분합니다. 집중 투자는 분산의 반대가 아닙니다. 무지의 반대입니다. 깊이 이해한 영역 안에서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기업의 구조는 강한가? 경쟁 우위는 지속 가능한가? 자본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 경영진은 신뢰할 수 있는가? 가격은 합리적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얇게 나누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시간은 강한 사업의 편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비중은 그 시간을 당신 편으로 만듭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금리도 아니고 경기 침체도 아니며
정치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나는 평생 인간의 오판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매우 예측 가능합니다. 투자에서 뛰어난 지능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이것을 인간 오판의 심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기업을 이해하는 것만큼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류는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찾습니다.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이미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을 넣는 순간 판단은 객관적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신호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내가 틀렸을 가능성은 무엇인가? 내 판단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지 않으면 시장이 대신 답을 줍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오류는 사회적 증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그리고 더 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군중 심리입니다. 우리는 원시적으로 무리의 판단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서 무리를 따르면 평균적인 결과만 얻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낙관이 강화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포가 강화됩니다. 가격 자체가 정보로 오해됩니다. 나는 항상 가격과 가치를 분리하려 노력합니다. 과잉 자신감도 매우 위험합니다. 몇 번의 성공은 사람을 과신하게 만듭니다. 운이 좋았던 것을 실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주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몰 비용 오류와 연결됩니다. 이미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 합리적인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나는 항상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려 노력합니다. 지금 이 기업이 최선의 선택인가? 과거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불한 금액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권위 편향도 흔한 오류입니다. 유명한 투자자가 말하면 더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유명하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스스로 내립니다. 책임도 스스로 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사람은 보상에 따라 행동합니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경영진 모두 각자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항상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보상이 연결되어 있는가? 스토리텔링도 위험합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이야기에 쉽게 설득됩니다. 그럴듯한 미래 이야기, 혁신적인 비전, 화려한 발표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결국 기업의 가치는 현금 흐름과 자본 수익률에서 나옵니다. 나는 화려한 설명보다 단순한 숫자를 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금을 창출하는가? 그 현금을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는가? 부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공포는 또 다른 오류를 만듭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사람들은 미래를 최악으로 가정합니다. 패닉 속에서 매도합니다. 그때는 대부분 감정이 판단을 지배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늦춥니다. 감정이 강해질수록 결정을 미룹니다.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탐욕 역시 위험합니다. 상승장이 지속되면 위험을 과소평가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큰 손실을 봅니다. 나는 평균 회귀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오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 구조를 만듭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항상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자본 수익률은 지속 가능한가? 경영진은 신뢰할 수 있는가? 부채는 안전한가? 이 질문을 체계적으로 반복하면 감정의 개입이 줄어듭니다. 나는 결정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 적어둡니다. 나중에 결과를 검토합니다. 틀렸다면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분석합니다. 자존심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틀렸다면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복잡한 모델을 경계합니다. 복잡함은 통제 착각을 부릅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단순한 원칙을 반복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탐욕, 고집과 확신입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 보유할 수 있는 정신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당신의 지능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나는 평생 감정을 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노력이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심리 오류를 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투자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구조를 만들고 원칙을 반복하십시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평생 투자에서 한 가지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경제는 수많은 변수로 움직입니다. 기업의 활동은 여러 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사고까지 복잡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복잡함이 종종 지혜로 오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과 정교한 수식, 화려한 모델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상적인 것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의 정교함이 아니라 판단의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은 대부분 단순한 질문에서 나옵니다. 나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 구조는 명확한가? 경쟁자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가? 이 기업의 자본 수익률은 높은가? 그 수익률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합니다. 나는 투자자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변수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전망, 환율 예측, 정치 변화, 기술 혁신 속도, 소비 심리까지 모두 계산하려 합니다. 이것은 통제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것이 변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측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기업의 경쟁 구조, 수요의 안정성, 자본 배분의 질, 재무 건전성. 이것들은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멘탈 모델이라는 개념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학문에서 배운 기본 원리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문제를 단순한 구조로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보상에 따라 행동합니다. 경영진의 보상 체계가 단기 주가에 연결되어 있다면 장기 가치 창출은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복잡한 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 행동의 원리입니다. 또한 나는 평균 회귀를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과도한 낙관과 과도한 비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잡한 모델을 경계합니다. 모델이 많아질수록 가정이 많아집니다. 가정이 많아질수록 오류 가능성도 커집니다. 복잡한 계산은 통제 착각을 줍니다. 모든 변수를 반영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우리의 계산을 벗어납니다. 나는 오히려 몇 가지 핵심 지표에 집중합니다. 높은 자본 수익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안정적인 현금 흐름, 건전한 재무 구조. 이 네 가지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그 기업은 강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뉴스, 전망, 분석, 루머가 넘쳐납니다. 나는 대부분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 기업 가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피합니다. 많은 투자자는 복잡한 산업이 더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 가능한 산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수익 구조, 반복되는 수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이런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강합니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질문을 줄입니다. 수십 개의 질문 대신 몇 개의 핵심 질문만 남깁니다. 이 기업이 10년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기업의 제품은 계속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가? 자본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복잡한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함은 일관성을 만듭니다. 같은 원칙을 반복하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전략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정해야 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했습니다. 이 전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함은 감정 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전략은 작은 변수 변화에도 불안을 유발합니다. 단순한 원칙은 변동성 속에서도 유지됩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이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경쟁 우위가 약해졌는지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다립니다. 단순함은 속도를 높여줍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칩니다. 충분히 이해했다면 결정을 내립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함을 선택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을 깊이 파고드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나는 복잡함이 자주 자존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교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인상적임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지표와 새로운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본 경제 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인센티브는 여전히 행동을 결정합니다. 경쟁은 여전히 수익을 압박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원칙에 집중합니다. 단순함은 장기 보유와 연결됩니다.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예측에 의존하면 예측이 틀릴 때마다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나는 전략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원칙을 유지합니다.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과신을 줄이고 오류를 줄이고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경쟁자는 다른 투자자가 아닙니다. 복잡함입니다. 불필요한 가정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핵심은 여전히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십시오. 세상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고는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나는 평생 동안 투자에 대해 같은 원칙을 반복해왔습니다. 새로운 유행이 등장해도 시장이 요동쳐도 그 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투자 철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엄격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나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고 큰 실수를 피하려 애썼으며 복리를 믿었습니다. 내 철학의 출발점은 항상 사업입니다. 나는 종이를 사지 않습니다. 나는 사업의 일부를 삽니다. 주가는 매일 변하지만 사업의 본질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기업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경쟁 우위를 봅니다. 이 기업이 왜 돈을 버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그 이익이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구분하려 합니다. 나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자는 경쟁자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높은 전환 비용, 규제 장벽은 모두 해자를 만듭니다. 해자가 깊을수록 기업은 가격 결정력을 가집니다. 원가가 상승해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강합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힘입니다. 나는 자본 수익률을 깊이 봅니다. 특히 투하 자본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투입한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지 확인합니다. 높은 자본 수익률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그것은 구조적 경쟁 우위의 결과입니다. 복리는 자본 수익률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나는 단기 실적 변동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분기 실적이 약간 흔들린다고 해서 사업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봅니다. 자유현금 흐름은 사업의 진짜 힘을 보여줍니다. 재무 구조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부채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존은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경영진의 질은 장기 성과를 결정합니다. 나는 경영진의 정직성과 자본 배분 능력을 봅니다. 이익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에 재투자하는가? 아니면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가치를 훼손하는가?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 범위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문제입니다. 모든 산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행동합니다. 나는 과도한 분산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깊이 이해한 기업이 있다면 의미 있는 비중을 배분합니다. 수많은 기업을 조금씩 보유하는 것은 평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는 평균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중은 준비된 확신이어야 합니다. 충분한 분석과 반복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쟁 구조, 자본 수익률, 재무 안정성, 경영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단기 거시경제 예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금리나 경기 전망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측은 대부분 틀립니다. 나는 예측 가능한 영역에 집중합니다. 기업의 구조와 경쟁 우위는 상대적으로 더 분석 가능합니다. 나는 심리 오류를 매우 경계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 군중 심리, 과잉 자신감, 손실 회피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려 노력합니다.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생각합니다. 내 의견에 반대되는 논거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이 습관은 많은 실수를 막아 주었습니다. 나는 인센티브를 분석합니다. 사람은 보상에 따라 행동합니다. 경영진의 보상 구조가 장기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봅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장기 성과도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단순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모델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우리의 계산을 벗어납니다. 나는 몇 가지 핵심 원칙만 반복합니다. 높은 자본 수익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건전한 재무 구조,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 합리적인 가격.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복잡한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기 보유를 선호합니다. 큰 돈은 자주 사고 파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복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인내입니다. 사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다립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능보다 기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당신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두려움과 탐욕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을 찾아도 성과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큰 실수를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가진 기업을 피했습니다. 구조적 경쟁 우위가 없는 기업을 피했습니다.
투자에서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하면 복리는 작동합니다. 나는 화려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관된 원칙을 반복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심리 오류를 줄이고 훌륭한 기업과 시간을 동맹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투자 철학은 결국 이것으로 요약됩니다. 강한 기업을 찾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의미 있는 비중으로 보유하고 오랫동안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결국 결과를 만들었습니다.